근육, 뼈, 힘줄까지 손상이 진행된 상태예요. 상태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괴사 조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하고 상처 치료, 감염 관리,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4단계까지 갔다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어르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요양언니 이한지 원장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서도 욕창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욕창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믿기시나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치료를 목적으로 간 요양병원인데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서 더 심해지고 어떤 욕창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나는데 제가 본 뉴스 한 편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욕창이 생긴 뉴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서 심각한 욕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요양병원에서 욕창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하반신마비와 지적장애를 지닌 60대 형을 성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형의 엉덩이와 어깨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욕창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년간 수시로 병원에 형의 건강 상태를 물었지만 욕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은 돌봤다 하고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욕창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방치하는, 돌봐주지 않는 요양병원 때문에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곳까지 욕을 먹는 상황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요양병원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지만 화를 잠시 식히고 오늘은 욕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욕창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욕창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욕창이란 무엇일까요? 욕창의 사전적 정의는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 부위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조직괴사로 생긴 궤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시간 동일한 체위로 압력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로 의식이 없으신 어르신, 뇌신경이나 척수 손상이 있는 어르신, 위중한 어르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과 같이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께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욕창이 발병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욕창은요, 대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뉩니다. 1단계는 보통 피부 발진이에요. 손으로 눌렀을 때 색이 변하지 않고 5분이 지나도 붉은색이 유지되는 홍반이 나타납니다. 보통 발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2단계에서는 압력을 제거해주고 체위 변경만 잘 한다면 금방 회복됩니다. 2단계는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손상이 돼서 얕은 궤양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피가 섞인 분비물, 부종이 심하게 나타내는 게 특징인데요. 이 부분에도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분산시키고 드레싱을 하게 되면 또한 감염을 예방하게 되고 압력을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1, 2주 내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단계는 그래도 감사한 경우입니다. 이제부터가 심각한 단계인데요. 3단계부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피부의 전체층이 손상되고 피하 조직까지 궤양이 진행되고 상처는 깊고 분비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의료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더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괴사 조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가정간호 도움을 받아 괴사 조직 제거하는 상황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회복 기간이 수개월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개월이 걸리면 낫습니다 라고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3단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4단계입니다. 4단계 본 적 없으시죠? 4단계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인데요. 근육, 뼈, 힘줄까지 손상이 진행된 상태예요.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구멍이 뚫렸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단계인데요. 상태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괴사 조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하고 상처 치료, 감염 관리,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4단계까지 갔다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욕창은 오래 누워 계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욕창의 발병, 그리고 또한 진전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 간병의 가족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 욕창을 예방 관리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이것은 모든 와상 어르신들에게는 다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 계시지 않도록, 그래서 그 피부가 같은 곳에 압력을 받지 않도록 혈액순환을 잘 원활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체위 변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기록하고 나서 그 부분이 괜찮은지까지 확인하고 이것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체위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한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욕창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발목이나 이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취약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엉덩이 꼬리뼈 위쪽은 여러분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진짜 욕창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발목이나 엉덩이, 천골, 무릎, 귀, 어깨. 귀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의문스러울 텐데 귀도 가만히 누워있게 되면 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위 변경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아주 비싼 가격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엉덩이 밑에 끼우는 도넛베개나 아니면 발목들이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하는 링처럼 생긴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체위 변경할 때 그 어르신들이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되게 바디필로우 같은 걸 키다는 베개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드리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피부가 닿을 때 까슬거리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이걸로 오히려 받쳤을 경우에 발적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의 위생을 깨끗하게 하기. 이거 중요하죠. 일반 우리도 몸을 깨끗하게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와상 어르신들은 더욱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냥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땀이 나고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 완전히 씻거나 샤워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건데, 이 어르신들은 방 안의 온도, 습도, 그리고 피부 상태, 그리고 오염된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미 생긴 욕창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미 생긴 욕창은 가장 중요한 건 위생관리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상처를 세척하고 드레싱을 하고 그 상처 환경을 잘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단계의 어르신이 계시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외에도 괴사조직 제거, 감염관리, 통증관리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저희 요양원으로 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욕창이 좀 많이 심해지셔가지고 오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입소 받을 때,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간호팀과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팀에서 한번 노력하면 될 수 있겠지 않을까 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셔서 살펴드리는 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저희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애초부터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케어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좀 너무하긴 하죠. 오늘은 욕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욕창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는 관리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중요한 건 욕창에 걸린 어르신들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정성껏 케어해주는 제대로 된 요양원에 가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상 모든 어르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요양원이 이현진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